베네치아님께서 올려주셨고 매수가가 4,500원 15%입니다. 요즘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이 노리고 계신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베네치아님께서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고요. 3,970원대이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세요. 네, 오늘도 거래가 여전히 많습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4월 말 정도죠. 그때 이제 상한가가 2번이나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마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 그 지점에 좀 들어가신 게 아닐까 예측이 드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소심하게 일단 매수가 정도로만 네, 목표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지 대응 어떻게 좀 빠르게 팜스토리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팜스토리에 대한 회사를 알아야 되는데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주식을 그냥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문가들이 적정 주가를 이야기해줘도 그걸 전혀 듣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나를 따르라 가격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가격이 막 올라가서 올라갈 때 못 따라잡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싸게 내려왔구나. 낙폭이 많이 크네. 많이 빠졌네. 이렇게 사면 거의 대다수 손절을 하게 됩니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은 왜 막 시세가 날 때 왜 샀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팜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사료사업부가 한 50% 차지하고 60%, 육가공 사업부가 나머지 40%인데 그러면 사료를 수입해서 도축 다전제 양계장이나 뭐 양돈장 뭐 닭부터 시작해서 뭐 돼지부터 각축들 관련된 사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도축해서 또 공급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니까 팔 때는 이제 비싸게 팔 수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오게 되면 사료를 주로 수입해 오잖아요. 옥수수를 해서. 그럼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팔아서 가축업체한테 줘요. 그럼 뭐 사료가 올라간 거 가격을 다 내가 주고 사와가지고 가축업자한테 그만큼 올라간 그대로 마진을 낮거나 확보하고 넘겨주면 비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돼지나 닭을 키운 사람들은 사료가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그러면 야 키워도 이거 키워가지고 갖다가 내가 조치해서 팔아봤자 남는 게 별로 없고 그러면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마진도 그럼 낮춰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잠깐은 좋아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마진이 축소될 수도 있거든 오히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해서 잠깐 테마처럼 올라가서 이익이 좋았다고 치고 그러면 작년 2020년도는 영업이익 보시면 그 전보다 2배가 늘었어요. 이렇게 220억. 코로나 전국에는 그 왜 19년도 매출액이 8,700억인데 2020년 코로나 9,600억. 작년에도 코로나 1조가 나오죠. 한 20%는 많이 늘었죠. 그죠? 온라인 서비스 나가지 않고 또 뭐 치킨도 시켜 먹고 여러 가지 고기도 위주로 구워 뭐 이렇게 하니까 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원재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진 220억대 올라왔으니까 잘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원가가 높은 상태, 이제는 과거 1달러를 1,200원에 사왔으면 지금 1달러를 1,300원에 사와야 되는, 1,200원 후반대 사와야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사올 때 수입하는 업체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마진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오히려 빠질 수밖에 없는 피해주죠. 밖에 돌아다니면.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잠깐 테마로 불어서 갖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그저부터 추세가다가. 그러면 이것은 팔고 나와야 되는 주식입니다. 다시 또 제자리 밑으로 저는 2,000원대로 다시 내려갈 걸 봅니다. 마진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워낙 원가가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반등할 때 매도 의견 내가 산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지 말았어야 되는 주식이죠. 여기서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들 여기서 첫날 갈 때 사야 되는 거죠. 둘째 날 가서 원봉 주면 다 팔고 나와야 되죠. 매도 보유 금지 구간은 4,800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서 계속 2, 3천에서 사다가 가다가 저 6천 가다가도 4,800원에 손절을 다 해야 되죠. 보유금지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니까 손해를 보는 거. 이건 10년을 주식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가격 보고 들어가지 않든지 우량주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등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진짜 잘해준다면 테마 물론 4,300원입니다. 그러면 4,300원 정도 가서 손절을 하시고 정말 태원 4,500원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막연한 걸 기대하는 그 주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800원입니다. 종가로 3,800원 깨지면 손절해버리고요. 물론 뭐 비중 15%인가 손절 안 하고 난 저기 2,000원대 가면 난 더 사겠다. 그러면 뭐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손해 안 보고 팔겠다. 그러면 갖고 있다 밑에 더 사면 되지만 실제로 더 사지 않아요. 그때는. 그것은 우량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3,800원 손절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응하실 수 있는 가격대가 위아래 다 좀 타이트하게 나갔습니다. 좀 잡으신 것부터 일단 시작 전부터 약간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또 의견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래도 손실권 아주 약하게 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거의 매수가 근방에서 반드시 매도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스피디하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